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국민대학교와 숭실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국승세단 라인 중 규모는 가장 작지만 전형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킨 세종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세종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통해서 세종대학교 지원 및 합격 전략의 대략적인 흐름을 잡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세종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주요 변경사항 총괄 요약 및 전형 요약입니다. 2022학년도까지 운영이 되었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2023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가 새롭게 적용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이유는 2022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보다는 1등급씩 완화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23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으며 기존까지 운영되었던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을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분할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살펴보고 계시는 세부 모집 인원 자료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대학교의 강점 단과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속 모집단위들은 모두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그 이외의 모집단위에 한해서만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서류형 전형을 병행 모집하고 있으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그 이외에도 국방시스템공학과와 같은 특수모집단위 및 특수모집 전형에 대해서도 1단계 선발 배수가 확대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었으니까 해당 사항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 가군의 인원이 신설이 되었는데 신설된 모집단위들 대부분이 세종대학교에서 경쟁력이 높은 모집단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모집단위들 중에서 일부 모집단위들의 경우에는 사실 왜 아직도 나군으로 모집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종종 들고는 했는데 2023학년도에 들어서는 가군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니까 아래에서 말씀드릴 인원 변경 사항과 함께 참고해서 살피시면서 전체적인 군별 모집 인원 이동 양상을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세종대학교의 전형계획 기준 정원 내 전형들의 인원 변화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위에 총괄 요약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많은 만큼 인원 변화도 굉장히 가지각색으로 일어났는데요. 2022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인원 270명 중 192명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동하면서 통합이 되었고 2022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의 인원 505명 중에서 107명이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서류형 전형의 모집 인원으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서도 단일 모집 전형이 쪼개져서 분할하는 비슷한 양상의 움직임이 발생을 했는데요. 2022학년도 기준 수능 일반 전형의 정시 나군 단일 모집 양상이 수능 일반 전형의 정시 가군과 나군 분할 모집 양상으로 변화한 것이 그렇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었던 여러 변경 사항들의 수가 많아서 다소 정신없어 보일 수는 있어도 인원 변화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대략적인 변화 흐름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니까 해당 사항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세종대학교의 2023학년도 주요 변화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2학년도까지 세종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대학교들과는 다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지원 자격에 8명으로 제한이 있었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신은 조금 낮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자신이 있는 학생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그리고 내신은 조금 높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자신이 없는 학생은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 전략을 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요. 2023학년도에 들어서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통합이 되면서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 제한도 사라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1등급 더 낮아진 채로 적용되는 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엄밀히 말하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통합이 되었다라기보다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완화된 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사항을 꼭 인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석소장이 이렇게 굳이 사라져버린 전형까지 계속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세종대학교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님들께서 2022학년도 입결 자료를 참고하실 때 무슨 전형의 입결을 참고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되지 않았고 지원 자격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전형이었기 때문에 2023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보다는 입결 컷 자체가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1등급 정도 높기는 하지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었고 지원 자격에 제한도 없었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입결 컷 자체를 참고하시는 것이 지원 전략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는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석소장의 컨텐츠를 접하신 분들께서는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입결을 참고하시지 마시고 꼭 석소장이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2022학년도 입결 자료를 참고하셔서 2023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2023학년도에 들어서 분할 운영을 시작한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설 전형의 경우 많은 학생 학부님들께서 쪼개져 나온 전형의 입결은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나요? 신설 전형이니까 너무 막막해요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서류형 전형이 분할되어 신설된 전형이라 하더라도 다른 몇몇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과 마찬가지로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할 운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충분히 가능한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네임밸류의 대학에 유사한 방식의 전형이 아예 없다면 전형 신설 첫해 입결을 예측하기가 골치가 아프겠지만 국민대학교에서 이미 2022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분할 운영을 실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자료는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해당 전형 자체의 분할 운영 사항보다는 2023학년도부터 폐지된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을 잘 고려하셔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해주셔야만 하는데요. 자기소개서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면접평가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지원 전략은 물론 자기소개서 작성 방향성도 다르게 구성을 할 수 있었지만 2023학년도는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대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생활기록부 상으로 나타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유리한 전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던 국민대학교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는 물론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모두 자기소개서를 활용해왔고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비슷한 네임밸류 대학인 국민대학교는 이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쪼개서 운영 중이네, 국민대학교의 두 학생부 종합 전형 입결 양상을 따라서 지원 전략을 구성해보자라는 방식으로만 전략을 구성한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도 함께 주의 깊게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면접형 전형의 모집 인원이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서류형 전형의 모집 인원의 1.0배에서 2.0배 정도 배정되어 있다는 점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통해서는 고내신 학생을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서류형 전형을 통해서는 비교과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학업 역량이 보장되어 있는 학생을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면접형 전형을 통해서는 오롯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